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7명, 국내 발생은 152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되면서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장윤미 변호사 모시고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확진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67명이고요. 이 중에 이제 국내 발생은 152명인데 걱정보다는 조금 주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100명대로 이제 계속 나흘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100명 선은 방역 당국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지금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수도권의 확진자의 거의 70%가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이 감염 경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환자 비율이 예전에 5% 비율 유지하다가 최근에 20%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대로 이 환자 수가 급감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역 당국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누적 확진자 수도 2만 1,000명을 이제 넘어서게 됐습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요. 여전히 전체 확진자 70%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좀 문제로 보이고요. 이 수도권 확산세는 어떻게 보세요? 좀 조심을 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기에도 확진자 수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 현장의 경험에서도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심되는 환자들도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수도권 확진자가 일요일 발표한 203명인데 어제는 117명으로 그 자체적으로 꽤 많이 줄어들었고 예. 넓게 퍼져 있긴 합니다. 지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환자를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응급 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임이나 이런 단체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지금은 약간 더 그것도 바뀌어가지고 많이 발견되는 지역들에서 지금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하고 교류가 많은 지역들 예. 그런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과거로 저희 그 방역당이 원하는 건 돌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접근적으로 방어하고 그 외의 지역분도 좀 일상생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아직 이번 한 주 정도는 좀 더 신경을 쓰시면은 다음 주 이번 주말 지금 지나가면 어떻게 경향이 좀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오늘 태풍도 오고 있지만 날씨가 예. 조금씩 이제 추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호흡기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확진자 수 추이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한 일주만 저희가 지금 지켜봤는데요. 사실 일주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약간씩은 줄어드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고 오늘도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아마 비바람이나 이렇게 노출되시면은 그 감기나 이런 것도 증가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코로나19 방역이 약간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지금 환자 추이를 좀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추세를 국민들이 잘만 지켜주신다면은 아마 주말 사이에는 희망이긴 하지만 두 자릿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방역 당국도 이번 주를 좀 고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됐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가 코로나 확산 차단의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도권 2.5단계 연장으로 조금 전에도 예상해 주셨지만 이 확산세가 좀 꺾일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시냐에 따라서 아마 결론이 나는데요. 지금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임을 좀 축소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분들은 9시 전까지 아예 집중적으로 먹자.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주 정도는 좀 어렵지만 모임을 좀 수도권 지역에서는 축소하시는 게 좋겠고 불필요한 모임은 좀 취소하시기 좋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이번 일주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주에 이제 줄이지 못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추석 때 많은 이제 여행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추석이 지나면 날씨가 점점 추워지거든요. 그대로 이 상황이 겨울철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그 해외 각국도 계속 제2유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알지만 한 주만 좀 더 힘을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방송에서도 뭐 매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가 이 차단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2.5단계 연장 시행뿐 아니라 일부 조치를 좀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당장 체감하실 부분은요. 지금까지는 이제 카페에서 주로 테이크아웃, 그러니까 이제 포장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제과점, 빵집,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이 빙수 가게까지도 그 안에서의 취식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종전에 30일부터 지난주까지는 사실상 그 제과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그런 여러 그 곳에서는 그 취식이 가능했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풍선 효과가 있다.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어떤 지침이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카페를 그렇습니다. 가서 못 가게 하니까 이제 제과점, 프랜차이즈 제과점 많이 그렇습니다. 몰렸다는 얘기인 거죠. 예, 이런 풍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주일 더 연장을 하면서는 그렇다면 방역 당국의 사각지대라고 지목됐던 부분들까지도 사실상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섭취를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 이런 조치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대면 원격 수업을 허용했던 것이 학원에 국한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직업 훈련 기관 같은 곳은 여전히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조차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이번 한 주는 직업 훈련 기관도 포함해가지고 모든 대면 수업 자체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부분도 달라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지난주부터 시행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헬스장이나 당구장 아니면 실내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예. 금지가 됩니다. 기존에 2.5단계 시행할 때 조치보다 좀 강화된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요. 좀 걱정되는 것이 이제 확진자 수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중증 환자가 연일 좀 증가하고 있는 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63명이 추가되면서 어제보다 또 4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문제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위중환하신 분들 있죠. 그다음에 예. 한 분은 이제 그 콧줄만 하고 계신 분인데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100여 분 되시는 것 같고 이제 콧줄로 산소를 이제 공급하신 분이 한 그 나머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 환자들도 아마 9월 3일까지는 하루에 한 30분 이상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어제 오늘은 이제 증가 속도는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때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네. 한 1, 2주 지나면서 중증도가 위중해지셔서 이제 아마 중환자 치료를 받게 되셨던 것 같고 이분들이 아마 지금 피크는 약간 지나간 것 같은데 이분들의 치료를 담당하시는 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있고 중환자실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다행히 오늘 또 전공의 선생님들이 일부 내일 아마 복귀할 가능성도 좀 높다는 예, 그런 예.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료의 역량이 약간씩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만 국민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대학병원이나 이게 종합병원들을 이용하시는 것들은 이번 시기에는 좀 약간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들의 그 역량을 좀 그쪽으로 좀 모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좀 약간 종합병원 이용률이 높다 이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만 좀 줄여주셔도 우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의료진들이 역량을 좀 집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이 위중하신 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의 희생자라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분들이 모두 회복하셔서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국민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이 또 지역별로 차이도 있고요. 좀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빠른 검사와 빠른 치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좀 경미한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몸이 찌뿌둥하다 이러면서 증상이 진행되는데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 종교모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검사에 참여하신 것 같은데 광화문 집회 분들은 아마 약간 좀 방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개방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설마 나는 아니겠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광화문 집회나 이런 데 가셨던 분들은 몸이 조금만 불편하셔도 적극적으로 빨리 검사를 하셔서 빨리 치료를 하셔야지 이게 위중도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빨리 발견하면은 우리 렘데시비르도 빨리 쓸수록 위중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이미 위중도가 넘어가신 분들에 대한 치료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지역별로 이렇게 병상이 부족한 곳은 어떤 대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지역별로 부족한 곳들은 정부가 아마 모아가지고 이제 병상을 이동시키는 그런 예. 방법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 인천으로 가기도 하고 인천에 있는 분이 서울로 가기도 하는데 병상은 사실 이제 물리적인 공간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투입되는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의료진들의 힘이 좀 날 수 있도록 좀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료진 복귀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의료진 감염 소식이 좀 들리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 서울 대형병원이죠. 안선병원에서 안병동에 있는 50대 암 환자 남성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촉발돼서 그 보호자 3명을 포함해서 병원 인력까지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 문제는 이런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대면 접촉이 많은 응급실이랑 그 중환자 간호사 분들이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접촉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참 이제 불안감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 화성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이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예. 또 그 다음 날 평택 굿모닝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호사분들, 방역 어떤 일선에서 힘써주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의 위험도에 노출했다는 부분에선 참 안타깝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환자들은 일단 면역 체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저해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런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아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 이달 들어서 간호사분들 확진자 수만 해도 4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좀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이제 아침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병원발 감염 이 문제,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방역에도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좀 부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의료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진료에 예. 많은 차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감염의 특징이 예상하지 못한 공간에서 응급 처치를 하고 보니까 이분이 코로나19인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좀 난처한 경우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진들도 항상 저희들도 지금 진료할 때 코로나19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를 할 수가 조금 더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것 그래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의료진들이 조심하고 있지만 마스크나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적인 환자 피해는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교회 소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피해서 대전광역시로 이동하여 해당 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하여 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 전역 교회 소모임은 전면 금지된 상태인데요. 수도권 외 지역에선 일단은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권에는 지금 10인 이상이 실내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권이 발동되지 않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내려가서 의도적으로 소모임을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고 이 사실관계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어떤 그 집회의 목적에서 예배의 목적에서 수도권을 피해서 이 대전에 일부러 가서 이런 소모임을 가졌다면 이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나아가서 이게 그렇다면 방역 당국의 어떤 업무를 방해한 것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도 있는데 이제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력과 위계라는 또 별개의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거나 어떤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랬어야 되는 부분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그 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사실상 감염병 예방법에 해당할 여지는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들여다보고 네, 있는 거죠? 예.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이제 연장 시행도 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그럼 막기 위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정 소모임이나 원정 예배 어떤 위험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소모임 자체가 밀접 접촉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당연한 건데요. 다만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종교 문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기 계속 이게 규제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설득할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종교 모임 중에서 어떤 단계가 위험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예배 과정들이 다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모임 가운데서 어떤 뭐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 소리를 많이 낸다든지 예. 이런 찬송을 부른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기 필요하다면 풀림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코로나19 검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득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대부분 종교인 분들께서는 잘 협조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아주 일부분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도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서 이번 기회에는 조금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가운데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 보석 취소 결정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법원이 좀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이 아마 고민하는 지점은 이제 위법한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이제 보석의 허가 조건으로 전제했던 그 부분을 어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정광훈 목사의 변호인 측에서는 우리는 불법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라는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법원이 이 8.15 집회를 일부를 허가해줘서 이 집회 자체는 불법 집회가 아니라는 이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법원이 허가를 내줬던 어떤 집회에 대해서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보석을 이제 취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예.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관련된 기소된 범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회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참석을 했다라고 그 연결고리를 인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보석 허가의 조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이제 지시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져서 이렇게 좀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에도 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서울시와 또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건 이제 사랑제일교회 발 확진자 수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역학조사를 방해해서 발생하게 된 어떤 의료비 등등을 일단 손해배상 내지는 구상권 청구의 형식으로 이 민사적으로 배상받겠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지금 5억 원으로 산정돼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건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밝혔다시피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일부 금액으로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5억 원으로 책정했다는 거고 저희가 민사 금전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할 때 향후 이 금액을 높이겠다, 더 확장하겠다라고 미리 전제하고 그 소송을 하면 소송 중간에라도 그 금액은 얼마든지 네. 그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65억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5억 원 청구 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인들도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화면 보고 볼까요? 많게는 8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아예 임시휴업에 들어간 상점도 있습니다.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 행태에 분노하며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네, 이런 뭐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손해배상 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랑제일교회가 인근 상인들의 매출 감소를 예견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었다는 점이 이제 재판 과정 중에 인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상 뭐 방역을 방해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방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인근 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을 것인지 근데 사실상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다만 지금 상인들 측에서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9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했지만 예. 지금 워낙에 코로나19 국면에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꼭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초래된 손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툼이 있어 보여서요. 일반적인 코로나19 상황인지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건인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그 인과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좀 예. 인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규모는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사랑제일교회와 이 광복절 집회 관련자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 수도 이제 500명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대구에서 발생했죠. 동충하초 설명회 집단 감염도 이런 광복절 집회와 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복절 집회랑 이 서울 종교모임 집회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큰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서 일종의 그 위험 그 모임에 노출될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구에 있는 동충하초라고 하는 그 아마 방문 판매 일종의 모임 같은데 이런 모임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단적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명 이상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모이신 분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지방으로 흩어진 것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검사를 해보시는 게 N차 감염을 예, 계속 중요합니다. 받아 보니까 더 나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지역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어려운 게 가볍게 그냥 감기 몸살로 오신 분들 중에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조금만 의심이스럽고 그다음에 내가 그런 모임에 갔다.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방문 판매 모임 같은데 소규모 모임에 갔다 그러신 다음에 예. 증상이 나타나면은 빨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디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광복절 집회가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부 보수단체가 이제 10월 3일 개천절에 다시 집회를 좀 신청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제2의 광화문 집회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어떤 상황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3일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수 집회를 열겠다라고 집회 신고를 내놓은 상황이고 이걸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이제 밝히고 있어서 예. 이게 8.15 이 보수 집회에서 여러 이제 감염자들이 나왔고 대량으로 확산되는 어떤 기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를 반드시 좀 막아야 된다라는 여론도 높고 또 이미 경찰이 불어 어떤 예.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경찰의 어떤 처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좀 입장을 강경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10월 3일 날 실제로 집회를 열 것인지 그리고 연다면 이게 어떻게 불법 집회일 텐데 어떤 공권력이 행사될 것인지 여러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경찰은 집회를 이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강행되게 되면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거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미 법으로도 금지된 거를 굳이 꼭 하시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꼭 하신다 그러면은 뭐 제가 드리고 의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리 좀 두고 그 그다음에 말씀 안 지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 검사 좀 꼭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임에 가신 분들이 검사를 또 안 하고 예. 스마트폰 끄고 그냥 가신다고 그러시거든요. 이거 지금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말씀 해주셨지만 집회를 안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날씨가 좀 많이 지금 갑자기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에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이 독감 발생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유행하게 된다면 더 큰 우려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좀 예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선 의료기관에 독감 백신들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빠르지만 이번 달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어르신들은 일정이 다음 달부터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추석 전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마 백신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좀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반구 쪽에서의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남반구는 지금 겨울입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인데 남반구에서는 지금 독감 유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 코로나19의 마스크라든지 손 씻기를 열심히 하신다면은 올 겨울에 독감을 그 백신까지 놓으면은 상당수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에 좀 협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만 와도 굉장히 어려운데 독감까지 오면은 이제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역량이 좀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매주 중요합니다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수칙도 좀 잘 지켜주시고 소규모 모임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집회는 좀 안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